안녕하세요. 꽃샘추위 아직 시작된 거 아닐 수는 있어도 요즘 춥네요. 우리나라 추위는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추위가 맞는 것 같아요.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하게 주변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오늘은 품품향 브랜드에서 나온 진피 백차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를 공부한다는 거 어떤 걸 공부한다고 생각되셔요? 저는 처음에 차를 배우고 싶은데, 차를 마시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차를 우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행다법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우리는 법을 먼저 배웠고, 그 차를 우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 녹차에 관해서 같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차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져서 차를 우리는 법에서 더 나아가서 차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차를 생산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생산하는 차의 품종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의 나라라고 불리는 중국, 그리고 그 중국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차를 우리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차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차를 품평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던 차료사, 차와 중국 중의학을 결합시켜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차를 마셔주는 그 차의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나 요리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마시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도 있다. 백차 중에서 진야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기납이라 그래가지고 딱 프레셔해서 초콜릿처럼 눌러서 만든 수미.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깜짝이야.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진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얘기하거나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꼭 못 알아들었다고 한마디씩 해요. 보이시나요? 공부할 때 오 마이 기가진이가 갓. 잘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셨겠어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더 편해질 거예요. 혹시 도움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가진이 대답하지 마. 나 혼. 정보가 오 마이 갓. 궁금하시면 영화 마라에 대해서 알려줘. 마라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무시하고. 이거 마라 초콜릿처럼 콘텐츠와 생겼잖아요. 같이 말씀해 하나 주세요. 톡 따서 마실 거예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안 그러면 백차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딱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가공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는 1회분으로 나눠서 마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는 브랜드에서 고심을 해서 초콜릿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나눠서 마시기가 편해졌어요. 거짓 말씀드렸더라. 네, 그쵸. 그래서 차와 건강에 관해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우는 차와 그 차료법이 뭐가 다른가 하면 횡단은 이렇게 차를 우리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품차하는 거는 이 차의 품질이 어떠한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그런 공부법이었고, 차료사라고 하는 이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공적인 예로 드는 게 이 진피백차예요. 왜냐하면 진피는 기관지에 좋다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 T엑스포 할 때 진피 가게 앞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미는 백차 등급 중에서도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오래오래 묵혀서 오래된 백차로 마실 수 있는 등급이에요.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우리시면 되고, 우리시는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진피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실까요? 제가 이걸 구입할 때가 5년 정도 된 진피였거든요. 5년 정도 된 진피였는데 지금 5년에서 또 한 3년 지났으니까 8년? 7, 8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10년 이상 된 진피는 되게 비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러졌는데 원래는 귤 껍질을 그대로 이렇게 벗겨낸 불가사리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관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각조각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드실 때는 이걸 하나 다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요만큼? 엄지손가락만큼?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넣고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번 헹궈서 버리신 뒤에 그다음에 우려서 드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음식할 때도 국 끓일 때도 넣고, 물론 아이고 죄송해요, 쳤어요. 차 마실 때 이렇게 조그맣게 토막 내어서 넣기도 하고 굉장히 활용이 많은 그런 진피예요. 옛날보다 코로나 이후로 훨씬 활용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다고 여겨져서 한약재료도 쓰이고 일반 약선학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이랑 그 차와 결합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시게 그렇게 도와주는 직업을 차료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정확히 차료사가 뭘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흘렸네요. 근데 요즘 유튜브 채널이나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 활동이 있더라고요. 수업도 너무 많고 반갑기도 하고 또 정신이 없기도 했어요. 단어들도 새로 많이 만들어내시고 물론 공부가 깊어지면서 새로 배우는 단어들도 많아지는데 그와 별개로 의욕이 넘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강한 에너지는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나와 함께 공용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동질감? 그런 걸 추구해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언어들이 유행을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걸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번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간결하고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생략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더 생활 속에 가깝게 다가갈까 하고 생각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차를 우릴 때 편안하게 우리고, 요즘은 옛날에 사용했던 자루라 그래서 거름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들 많이 생략해요. 그리고 이 차를 우려내는 개완하고 이 찻잔하고 물의 용량을 비슷하게 맞춰서 한 번 개완해서 우려서 따라내면 딱 한 잔이 되는 그런 세트를 많이 만들어서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해요. 차를 우리기 위해서 물을 끓이실 때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녹차를 우린다 그러면 보통 75에서 85도 사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80도나 85도에 맞춰서 딱 끓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100도씨까지 끓였다가 80도나 85도나 75도 이렇게 낮춰서 우려 드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광천수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니까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00도씨로 끓여서 끓인 물을 식혀서 그 온도에 맞게 기다렸다가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물을 끓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준비한 차에 맞는 온도를 기다려서 차를 우려내는 그런 시간들도 차를 내가 즐기는 그런 큰 울타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백차는 뜨거운 온도도 감당을 할 수 있고 시간도 아주 자유롭게 우려낼 수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애는 받지 않지만 물이 보글보글하고 끓은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100도의 물을, 끓는 온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하더라도 확 끓은 다음에 부글부글 막 김이 나고 이럴 때가 아닌, 그게 한 잠 누그러든 뒤에 그 뒤에 물을 사용하세요. 막 물이 넘쳐나고 막 휘감고 있고 부글부글하고 있고 그러면 차가 차분하게 우러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차들이 따라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잠시 기다려서 가라앉힌 다음에 고요하게 맑아진 위에 찬물을 마시고 아래에 남은 부분은 버리시면 돼요. 편안하시게. 그래서 차 공부 같이 하시는 분이나 차 선생님들 중에는 한의사 혹은 중의사 분들이 많으세요. 저 중국에 있을 때 차를 황차 배울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중의사셨거든요. 그 선생님은 이 진피백차를 건강한 상태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나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진피가 분명히 그 자체로도 약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그거를 마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만큼 남았고 버리려고 해요.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차를 마시고 싶다 하시면 진피백차 괜찮습니다. 요즘 AI에 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AI냐면 그런 쪽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또 호기심 때문에 보다 보면 여러분들 저도 지금 유튜버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봐주시는 분들 뇌 건강에는 10분 이상 되는 영상이 좋대요. 너무 짧으면 뇌가 자극에만 계속 노출이 되어서 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10분 이상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네,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편안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하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차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은 그때 가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면 그때 나눠드릴게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너무너무 바쁘네요. 일단 이동도 바쁘고 이렇게 영토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바쁘고 힘들고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고 항상 마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 시간을 가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도 계단도 많고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거를 차분하게 미리 집에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요즘 길을 찾아주는 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 앱에만 기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편한데 편하지 않았을 때, 이 앱이 없을 때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와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편안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준비를 안 하고 나오니까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앱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미련하죠, 저?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실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간식에다가 커피에다가 몸에 좋다는 이것저것 음료에다가 지난번에 서촌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냥 휙 구경하러 갔었어요.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해보며 갔었는데 정말 한 집 건너 하나 이렇게 다 커피숍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영업이 되기는 하는 걸까? 너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진심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냥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사는 동네가 언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높고 낮은 언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걷기에도 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기에는 우리나라 땅이 좁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몸이 안 바쁘더라도 마음에 짐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하시겠지만 5분이든 3분이든 아니면 1분이든 숨을 편안하게 고르시고 가만히 내려앉는 깊은 숨을 쉬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따뜻한 물 한 잔도 좋아요. 그 마시는 순간에 그 잔을 만지는 내 손끝의 감각과 그 물의 온도, 그리고 내 입안에 들어왔을 때 넘어가는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감각들을 1초, 3초, 10초만이라도 느껴보면서 가만히 나한테 집중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해서 찻자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저는 차를 마시는 습관이 그래도 생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기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소요됐어요. 차를 배우고 이런 차만 담는 찻잔이라든지 차를 우리는 개완 혹은 차호 이런 것들이 저의 생활 공간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직장도 다니고 이사도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쏟았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내 안으로 차 잔 하나가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수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도들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생활 리듬들이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꼭 노력하셔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일단 하나씩 진행해 보시면 찻자리가 나한테 오고 차가 나한테 오고 그리고 차를 마시는 1분, 10초 이렇게 짧은 순간이라도 나한테 집중하는 숨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위로가 되는 걸 느끼시는 그런 찰나가 올 거예요. 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미세먼지 나쁘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우리의 튼튼한 폐를 믿어보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